탄소 거래 시장은 제일 대표적인 네거티브 인센티브 시장인데 배출량을 정해놓고 어기면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배출권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네거티브 인센티브 시장이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탄소량이 적어져서 배출권이 남아 돕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환경에 투자할 유인이 전혀 없어요. 이 도입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보고서와 실상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도입 수준을 말씀드린 거는 그 어떻게 보면 현실은 그 SDG의 그 숫자와 그림 그걸 좀 따오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이제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또 이제 완전히 다 따다 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진 않아요.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지표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보고서에 따다 쓰느냐라고 보면 뭔가 무언의 강력한 이제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정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번호 표시가 있냐 없냐 이걸 회사가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그 정당성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기업들이 돈을 써가면서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또 발간을 하고 그걸 꼭 이제 또 디자인이나 가이드 인증까지 이제 또 받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자께서 기업들이 이거를 왜 SDG를 이렇게 받아들일까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정말 그렇게 체화까지 하는 기업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보면 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혹은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SDG에서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근데 단순히 깨끗한 물이 중요해서 거기 그 번호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이 수인성 질병의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수인성 질병 뒤에는 또 어떻게 보면 아동들의 교육과 노동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측정 단계로 넘어가면 결국은 물 문제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이 노동과 교육에 대한 문제를 측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런 변화를 이뤄낸 거죠. 근데 보면 번호는 딴 번호가 적혀 있고 그리고 실제 단위로 들어와 보면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민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다 보면 밸류체인의 전 단계를 이렇게 추적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보고서나 이런 데 앞단에서는 우리는 뭐 7번이에요, 9번이에요 이렇게 했지만 이 밸류체인 상에는 7번, 9번, 10번, 10몇 번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 간에 아주 인과관계라든지 상관관계도 크고요. 그것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SDG를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그 단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 기업들과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이제 매출 규모만으로도 자생을 할 수 있게 규모를 키우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고정비와 변동비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이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만 일정 규모가 딱 넘어주면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커지기가 진짜 힘든 거죠. 원래 시장이 실패해서 잘 안 돌아가는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서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꼭 경영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키우려면은 이제 그 돈이 필요하죠.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자금이 있기는 한데요. 이 정책 자금은 예를 들면 사업 계획을 막 심사해서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책 자금은 기업의 신용도랑은 무관합니다. 여기 신용도라는 거는 주류 금융 시장에서의 신용도를 말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성장하고 돈을 잘 갚아서 기업의 신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고, 또 그게 잘 되면은 더 큰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신용도를 높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은 사실 그런 환경이 이제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용도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사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이 사회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해가지고 이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다 이러면 그 가치에 비례해서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예, 뭐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거는 성과 대비 한 25% 이렇게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써도 상관없어요. 예,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이제 재투자를 하시죠. 그 중요한 거는 사회적 가치에 비례해서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그 자체예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한번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들어오면 3년 단위로 협약을 하는데 3년, 6년 이렇게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평균 5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계속 정기적으로 생긴다는 거는 저거는 이자 비용을 커버할 수 있겠네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더 커지거나 혹은 이자율이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책 자금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다시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저희 인센티브를 일종의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을 보증처럼 여겨서 제도권 금융에서 이제 돈을 빌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못하는 곳에 뭔가 돈을 빌려줘서 좀 잘하게 만드는 이런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 기업이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측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이걸 이제 보상이라고 부르는데 정당한 보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즉, 그동안은 사회적 가치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평가되었는데 그걸 가치 측정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측정해보고 이만큼의 성과가 있네요. 우리가 보상해드릴게요. 하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보상인 거죠. 이런 생각을 또 조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약에 제도화시켜 본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탄소거래 시장이 있어요. 탄소거래 시장은 제일 대표적인 네거티브 인센티브 시장인데 배출량을 정해놓고 어기면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배출권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네거티브 인센티브 시장이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요. 예를 들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탄소량이 적어져서 배출권이 남아돕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에 투자할 유인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반대로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장을 만들면 환경에 투자하고 환경을 개선한 만큼 계속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은 이건 얘기가 틀려지죠. 더 환경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인센티브 시장은 포지티브 인센티브 시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사회 성과를 많이 냈으면 정부가 세액공제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 세금 감면권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이 세액공제권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핵심이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공제해 줄 거냐, 또 그 한도는 어디까지냐 이건데 그걸 좋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이 내가 필요하면 그 공제권을 내가 쓰고 내가 필요 없으면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은 당연히 세금 감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제권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대기업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순환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줄까라고 했을 때 사회적 기업 물품을 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신용도를 높여주자. 현금을 만들어서 주류 시장에서도 돈을 빌려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하나의 제도처럼 만들어 보자. 포지티브 인센티브처럼 만들어 보자. 그런 곳에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공제권을 사주기도 하고 그 현금을 만드는 그 전과정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역할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이 SDG의 주요 실천단위인 정부나 또 지방정부,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이제 그 요즘 표현으로 컬렉티브 임팩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 잘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실 보면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니까 사회적 가치를 전문으로 만드는 데는 아니잖아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데 그 전문가들이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소셜 임팩트 본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성과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NPO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가들인데 대신 연간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비를 투자자나 영리기업이 미리 주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목표했던 어떤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럼 정부가 그 투자자나 영리기업한테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이나 뭐 혹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도 받고 그리고 이자도 받는 거죠. 그리고 NPO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지금 조금의 지출로 이제 줄여주는 거니까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 잘하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영리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하는 전문가는 본인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그 전체 시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잘하는 거, 뭐 돈을 내는 걸 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그래서 플러스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가 있냐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임팩트를 같이 고민하고 그 잘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